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재밌게 읽은 책이 있는데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가 지금 AI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해야 되는가 혹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많이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 딱 이 책이 좀 잘 풀어주는 힌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출판하신 캐피탈 엣지의 제이크 님을 모셔가지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직접 들어보고자 이렇게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제이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캐피탈 엣지라고 하는 뉴스레터 운영하고 있는 제이크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있는 박정희라고 하고요. 원래 이제 하는 일은 투자 업무를 하고 있고 크게 봐서는 이제 대체 투자, 그래서 기술, 그로스, 그리고 성장, 그리고 이제 글로벌하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좀 벤처부터 어떻게 보면 또 바이아웃까지 이제 투자하는 일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하는 일을 뭐 벤처 캐피탈리스트라고 설명을 하진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캐피탈 알로케이터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좀 즐겨 사용하는 편입니다. 아무튼 하고 있는 일은 이제 투자 일이고, 그리고 제가 3년 전부터 지금 이제 캐피탈 엣지라고 하는 이제 비즈니스 뉴스레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매주 3회 지금 이제 테크, 벤처, 투자라는 이제 키워드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확장형인 거죠. 그 뉴스레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뉴스레터 운영의 이제 일환으로 출판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첫 이제 번역책 이제 미니멀리스트가 나오게 돼서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캐피탈 엣지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살짝 설명드리면은 제가 감히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벤처 테크 씬에서 가장 좋은 뉴스레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유료 구독도 하고 있는데 뭐 이 벤처 쪽 테크 쪽에 대해서 뎁스 있는 이야기, 저희가 생생한 이야기는 저희가 하는데 네. 뎁스 있는 이야기가 필요하다 하면은 캐피탈 엣지 꼭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VC에서 사실 뉴스레터 보는 친구들 중에서 항상 나오는 게 뉴스레터가 캐피탈 엣지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그만큼 굉장히 유명한 뉴스레터고. 네. 그래서 저도 캐피탈 엣지 제이크님 개인적으로 안다고 하면 좀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고, 지금 사실 오늘 모시게 된 거는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라는 책을 이번에 캐피탈 엣지에서 출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일단은 출판을 하시게 됐는지 개인적인 계기를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 2023년도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뉴스레터 운영하던 이제 초반에 사실 이제 이 책을 이제 직접 이제 썼던 이제 사일 라빈지아라고 하는 이제 검로드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검로드 잠깐 설명드리면 아마 이제 노코드 커뮤니티 쪽에서는 이제 유명한 이제 사이트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션 템플릿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팔기 쉽게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네이버 스토어 같은 것을 이제 노션처럼 이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제 비즈니스인데, 그 검로드라는 회사를 2011년도에 이제 창업을 한 사람이 이제 사일 라빈지아라는 친구고, 이 친구가 이제 2019년도에 썼던 에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세이 제목이 나는 왜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데 이제 실패했는가라고 하는 이제 블로그 글이 있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그 블로그 글을 펴내면서 이 친구가 그 당시 이제 트위터에서 이제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었고, 그리고 또 팬데믹 때 굉장히 이제 이 친구가 뭐 지금 이제 X 이런 것들 활발히 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미국 쪽에서는 이제 유명한 친구였고, 저는 이제 이 친구 얘기가 워낙 좀 흥미로워서 이제 차차 또 설명드리겠지만 굉장히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1인 기업으로 전환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때 보면은 이제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가는 일반적인 루트와는 반대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루트도 굉장히 신선하다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 얘기를 한번 써야겠다라고 하면서 뉴스레터를 썼던 게 2023년도였었고요. 그때 굉장히 이제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제가 쓰는 뉴스레터가 일반적으로 이제 투자 커뮤니티에서 이제 많이 이제 보는 형태인데,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 그 사일 라빈자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많은 다른 이제 커뮤니티에서도 이제 회자가 되고, 이제 이 사람의 팬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좀 메시지들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번역판권을 2023년도에 이제 구매를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의 어떤 열정 프로젝트 이제 컨셉으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겠다. 왜냐하면은 친구가 뭐 책의 메시지는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 출판계에서 클릭이 될 만한 포인트는 좀 적다라고 이제 봤던 것 같아서 번역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번역을 판권 사온 게 이제 2년 전이었고, 저도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이제 계속 이제 미루다가 올해는 어떻게든지 이제 출판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2025년도에 이제 한국의 번역판이 나오게 된 책이 바로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입니다. 아,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밑에 자막에도 적어뒀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좀 들어가서 해보면은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가 무슨 뜻인가요? 우선 이 사일이라는 친구가 제시하는 정의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선 먼저 나오는 것은 성장보다는 이제 수익이 먼저다. 이제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사실 이 친구도 실리콘밸리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 에코시스템에서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적자를 내더라도 빠르게 성장해야 된다라는 그 멘트라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5년, 6년간 이제 이뤄왔던 친구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시리즈 B 라운드가 사실 회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는데 실리콘밸리 기준에서의 성장성에 미치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리즈 B 펀드레이징에 실패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힘든 시간을 이제 겪게 됐는데,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은 게 대부분의 회사들, 사실 이제 전 세계에 있는 회사의 99%는 사실은 벤처 캐피탈 자금을 받지 않고 성장하는 게 당연한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이 지속 가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은 수익을 성장보다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미니멀리스트 창업의 가장 핵심 그 개념으로 이제 잡고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가능한 내가 뭐 전문적인 영역을 다 외주를 줘야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의 커뮤니티부터 자기 주변에서부터 단계별로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든지, 이제 그런 몇 가지 본인이 제시하는 이제 미니멀리스트 창업가의 이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대규모 자금을 유출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스타트업을 이끌어가는 형태의 사업을 아마 이 친구는 이제 맥시멀리스트라고 이제 본 것 같고, 그거에 대한 이제 반대 개념으로 사실은 사업 시작 첫날부터 이익을 내면서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과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가는 일종의 방법론 아니면 일종의 철학을 친구는 이제 미니멀리스트 창업이라고 지금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게 사실 저도 이 머릿말을 읽어보면은 이 작가가 일종의 안티테제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업하는 방법 혹은 성장하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꼭 그 항상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다. 본인도 되게 유명한 그 파운더나 아니면 VC들한테 투자를 받았었는데 사실은 그게 자기한테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라는 게 이게 저는 뭐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스타트업 창업가, 뭐 사업가, 뭐 되게 아니면 최근에는 부트스트래핑이라는 단어도 좀 많이 쓰이고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냥 단순히 그냥 벤처 캐피탈 기존 씬의 안티테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말하는 창업가,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는 정확하게 또 어떤 지점을 지적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사실 이제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이 자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기 주변에서 뭔가를 발견을 해서 이제 시작하는 방식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뭐 큰 어떤 띠을 가지고 이제 화성을 정복하겠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자기 주변의 니즈에서 출발하는 이제 사업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가질 때도 어디서부터 이제 출발을 할 거냐, 특히나 뭐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아이디어를 찾는 방식에서는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 아니면은 지금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여러 가지 이제 주제를 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사일이라는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회사가 이 방식을 따를 필요는 없지만 사실 내 주변에서 내 니즈에 따라서 내 경험에서 내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미니멀리스트 창업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소위 이제 스타트업 쪽에서 뭐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야지 이제 뭐 벤처 펀딩도 받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개념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핏을 찾아야 하지만 그 프로덕트 마켓핏이
내 한 명의 사실은 이제 월급을 어떻게 보면은 충당할 정도가 되어야지만이 그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업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기준으로 세우는 게 네, 커뮤니티를 빌드하고 거기서 100명의 내 첫 고객을 발견을 하고, 그 정도가 되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내 본업에서 지금 이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로 이제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이런 접근법, 내 주변에서부터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 명씩 고객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대규모로 이제 돈을 풀어서 이제 광고를 돌려서 고객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사람들 한 명 한 명한테 이제 다가가서 이제 사업을 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지속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런 메시지가 사실 지금 이 책이 나왔던 시점뿐만이 아니라 보면은 현재 지금 이제 뭐 AI를 통해서 프로덕트 개발 사이클이 빨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굉장히 메시지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조금 더 저희가 그러면은 이 책 내용 안쪽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나눠 볼게요. 근데 이 책 전체 내용은 저는 강추드리고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다루기보다는 저 앞쪽에 있는 이 전 되게 요거에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 커뮤니티와 함께 시작하자라는 요 챕터가 있어요. 2장인데 이 커뮤니티와 함께 시작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제이크님이 말씀도 중간중간 해주시긴 했는데, 결국에는 어떤 포인트를 좀 얘기를 하는 거인 건가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도 이제 한국에서 커뮤니티라고 하면 굉장히 좀 뭐 카페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이제 방을 만들어서 아니면은 주말에 이렇게 모이는 모임, 이렇게 좀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이제 넓은 의미예요. 그 가장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팔로워도 사실은 내 커뮤니티가 이제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 이제 구독자들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뭐 스레드에 이제 팔로워 같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내 관심사 아니면 내 메시지를 가지고 구축한 이제 커뮤니티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대부분의 이제 미국의 스타트업들, 특히나 이제 최근에 이런 AI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이제 처음에 어떻게 내 고객을 발견할 것인가 아니면은 나를 알릴 것인가라고 할 때, 특히나 이제 뭐 X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같은 이제 소셜 미디어들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던지는 메시지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팔로우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쌓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내 팔로워가 내 커뮤니티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의 모든 것을 추종하진 않지만 내가 던지는 어떤 메시지에 관심이 있어서 나에게 이제 관심을 표하게 된 것이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 사실 이 그 분석이 좀 이제 흥미롭더라고요. 보통 이런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이런 팔로워들 중에서 사실 이제 90%는 그냥 보고 좋아요도 누르지 않고 사실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고, 10% 정도는 이제 좋아요를 이제 누르는 사람들이고, 그 중에서 이제 1%가 이제 답글을 다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나의 팬들의 층이 나뉘게 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과의 이제 관계를 이제 형성해 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제시하고자 하는 솔루션이 과연 누군가에게 가치를 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끊임없이 이제 검증을 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을 시작하는 게 막막한 사람이라면은 사실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메시지가 있고요. 이 보통 이제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뭐 1인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솔로퍼너라고 하든지 이제 이런 또 키워드들이 많잖아요. 근데 지금 미니멀리스트 창업에서 얘기하는 거는 결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결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나 자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품이 되어서 팔로워를 얻어서 이제 사업을 일궈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미니멀리스트 창업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더 이제 큰 컨셉이죠. 이게 단순히 뭐 혼자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나 혼자서 여러 가지 이제 개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사업을 어느 단계부터 어떻게 이제 구축을 해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방법론이 어떻게 보면 이제 커뮤니티 빌딩에서도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그래서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냐라고 할 때는 그냥 주변에서부터 시작해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사실 뭐 사업해야 돼, 뭐 창업해야 돼 이런 게 되게 거창한
시작을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러면은 어떤 기술을 써가지고 세상에 없던 거를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어떤 프로덕트를 남들이 없는 프로덕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주변에서 자기가 제일 관심이 많은 포인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보는 것부터가 사실은 시작일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사실은 뭐 이 NFM 라이브도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거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사실 주변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포인트들은 꽤 있고 충족되지 않은 가치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들어봐라 이런 게 좀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거는 이거는 요 다른 챕터 쪽 내용이긴 한데 그 사실은 너무 많은 MAU를 모으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진성 팬을 모아야 돼라는 어젠다가 뭐 이 책에서도 제시되고 뭐 다른 쪽에서도 얘기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이 진성 팬을 모으는 것 사실 캐피탈 엣지 뉴스레터의 진성 팬들이 저희처럼 이렇게 있는데 진성 팬을 모으는 것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세요? 명확하게 사실 이 책에서 이제 제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어떻게 보면 뉴스레터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에서 제시하는 아이디어들에 좀 영향을 받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뉴스레터를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유료 형태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사실 이제 진성 팬 어떻게 보면은 그 이게 굉장히 이제 모호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하지만 사업의 영역에서 정말로 이제 진성 팬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내가 제시하는 어떤 솔루션이나 프로덕트를 정말 이제 돈을 내고 쓸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제 사람이 사실은 이제 트루 팬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항상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제시를 해서 내가 뭐 바이브 코딩을 해서 뭔가 프로덕트를 이제 출시를 했는데 사실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뿌렸지만 사람들이 유료화까지 이제 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뭔가 내가 의미 있는 거, 관심 있는 것을 제시를 했지만 그들이 돈을 내고 쓸 정도의 가치를 주지는 이제 못했던 거죠. 이제 그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진성 팬을 100명을 모아야지 그러면 이제 시작한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이 검로드 창업자가 제시를 하는 이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뭐 뉴스레터도 운영을 해보고 또 특히나 이제 미국에는 이제 워낙 뭐 X 가봐도 뭐 이제 인플루언서들도 많고 이제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들이 보통 이제 그 버널의 법칙을 따르거든요. 항상 이제 10분의 1씩 줄어든 거. 팔로워가 10,000명이면은 그 중에서 이제 1,000명 정도가 다른 링크를 클릭을 하고 그 중에서 이제 100명 정도가 뭐 라이크를 누르고 그 중에서 이제 10명 정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유료 고객으로 이제 전환을 하는 건데 이렇게 따져 이 버너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트루팬 내가 제시하는 뭔가에 돈을 내고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을 100명 모은다라는 게 사실 쉽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 기준의 바를 가지고 사실은 내가 고객에게 가치를 주고 있느냐를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도 이제 제시를 하는 이제 메시지이고요. 대부분이 대략 이제 물어보죠. 이거 나오면 돈 주고 쓸 거냐라고 물어보고 돈 주고 쓴다라고 하니까 일단 출시를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사라지고 이런 과정들을 많이 거치는 게 단순히 뭐 외부 자금 투자를 받든 안 받든 많은 스타트업들이 하는 이제 시행착오인데 사실 이제 그 바에 대한 명확한 기준선 그리고 그 이 수준을 제시하는 어떻게 보면 기준이 이제 진성팬 100명 그리고 내가 한 달에 뭐 5,000원을 차지하든 5만 원을 차지하든 이제 그 자금을 내고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들이 있느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 팬을 수익화한다라는 개념이 뭐 케이팝 같은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좀 약간 좀 프리키하게 느껴지는 포인트들도 가끔씩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도 읽기로는 어떤 개념인 것 같냐면 팬들이 돈 낼 만한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돈을 낼 만한 정도가 된다라는 거는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냈다. 혹은 진짜 페인 포인트를 해결했다라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그 수익이라는 개념을 가져가는 게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본질에 더 집중하고 더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잘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에서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책을 보다 보면은 그런 어떤 뭐 방법론도 있지만 여기 말씀하신 이제 그런 비슷한 그러니까 이 책이 저도 좋았던 점은
이 친구도 다 해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경험에서 이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이제 쓴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도 명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진성펜을 만들 때 처음부터 온라인에 가서 글 열심히 쓰고 하지 말고 사실은 정말로 자기 친구, 자기 가족에게 먼저 가서 어떻게 보면은 한번 해달라고, 자기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투자를 해줄 사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상대방의 시간을 쓰는 것도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서비스 한번 10분 써줘라고 하는 것도 투자를 받는 건데, 그 경험 자체가 굉장히 사실 이제 어색하다라는 거를 본인도 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친구는 그냥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 단계는 어색하고 불편해도 어떻게든지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지 이 영업이라고 하는, 이 세일즈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일즈가 모르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아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직접 체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순간들은 어색해도 그냥 꾹 참고 넘어가라. 그런 이제 작은 어떤 이제 메시지,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도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이게 바꿔 말하면은 주변에 친구랑 뭐 지인, 가족 설득이 안 되면은 그냥 안 되는 게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경험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많이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미국에 와서 킥스타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프로덕트 헌트에 이렇게 올리려고 이제 하는 사람들 와서 이제 막 이제 바이럴 되고 이제 1등으로 이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그런 프로덕트 헌트나 이제 킥스타터에서 유명해지는 것도 대부분은 다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에서조차도.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서 미국 네트워크가 아무도 없는데 프로덕트의 헌트에 기여도 하지 않다가 갑자기 쇼업하고 쫙 나타나서 내 프로덕트 멋지게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좋아해서 오늘 1등에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허상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모든 세일즈, 사실은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든 간에 사실은 나를 가장 믿어주는 사람부터 출발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내 가족, 내 친구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어떻게 보면 이제 불편하더라도 좀 이제 넘어서야 되는 단계다라고 제시하는 측면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조금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뤘는데, 자세한 내용은 또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은 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조금 더 큰 단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제이크님은 사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투자 씬의 경력을 갖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이 VC 투자 받지 마라는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이 VC라는 산업 관점에서는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고 생각하세요? 우선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지금 이제 최근 뭐 AI가 이제 나오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VC의 관점에서 이런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들이 분명히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는 명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시드 스트랩이라고 해서, 부트스트랩은 이제 제로부터 시작하는 건데, 이제 시드 스트랩은 시드까지만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돈 받을 필요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시드 스트랩이 이제 일어나면은 VC들은 어떻게 보면 투자할 곳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이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내가 사업을 빌딩하는 관점에서, 사실 내가 사업을 빌딩하는 관점에서 이 투자를 받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좀 관점이 이제 교차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VC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들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한 대안은 각 VC들이 찾아야죠.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전략이 이제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뭐 다른 데서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이 모든 창업에 적합한 건 아니에요. 이 친구도 얘기를 하는 게 이제 피드백 사이클이 긴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피드백 사이클이 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대규모 R&D가 투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든지, 이제 그런 사업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이 피드백 사이클이 길고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미니멀리스트 창업의 방법론이 맞지 않을 수는 있다가 이제 하나는 있지만, 사실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빌딩, 그리고 요즘 이제 바이브 코딩을 써서 이제 48시간에 프로덕트를 하나씩 내는 이런 스타트업들을 어떻게 VC가 접근해 나갈까라는 거에 대한 고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있고 미국에서 얘기들이 있는 것 같고,
뭐 여기서 이 분명히 이제 주목해야 되는 저는 트렌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답은 이제 VC들이 찾는 건 맞고요. 그리고 창업가 입장에서는 사실 저는 항상 뭐 저도 이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거는 투자 받는 게 선택지여야 된다. 투자를 받아야지만이 생존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뭔가가 사실은 부족한 거다라고 저도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러 관점들이 있겠지만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는 저는 모든 어떻게 보면은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이제 추천을 하고 싶은 이유가 결국은 돈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내가 외부 자금을 투자 받는 거가 나의 선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정말로 주장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사일이라는 친구도 어떻게 보면 2021년도에 본인은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밸류를 높게 받아서 자기 고객들을 주주로 받아들이는 형태의 이제 자금 조달을 이제 했었고, 근데 꼭 그런 형태는 아니더라도 내가 빠르게 성장하고 그리고 이익을 내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어떻게 스타트업 빌딩을 하고 어떻게 내 돈, 사실은 내 돈이 아니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것은 나는 외부 자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다 고객의 돈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고객의 돈을 어떻게 투자해야지 더 고객에게 많은 밸류가 돌아가도록 만들 것인가라는 이제 고민은 저는 스타트업이든 부트스트랩 창업가든 1인 창업가든 모두에게 다 유효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의 가장 관통하는 키워드는 저는 그냥 엔트러프너십, 기업가 정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메시지는 이게 뭐 AI 시대든 디지털 시대든 뭐 팬데믹 시대든 항상 유효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책이 지금 코로나 시기에 나왔고, 근데 이 소위 챗GPT 모먼트 이전에 나왔던 책인데 지금 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점점 더 중요한 어떤 어젠다를 제시하는 책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도 굉장히 적합한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뭐 올해 출판을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네. 말씀드린 대로 이 책에 가지고 있는 메시지는 좀 영속적일 수 있다라고 저도 좀 이제 생각을 했었고, 물론 이제 어떤 단계에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한 번쯤은 이제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적은 비용으로 프로덕트를 빨리 출시를 하고, 사실은 이제 이게 반대되는 형태는 사용자들의 눈높이는 점점 더 올라가는 거거든요. 웬만한 거는 다 AI가 요약을 해주니까 어떤 컨텐츠에 사람들이 돈을 낼 것인가, 웬만한 건 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면은 도대체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돈을 낼 것인가에 대한 반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관점에서도 사실은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가 제시하는 고객 중심,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중심, 그리고 진성팬 중심의 컴퍼니 빌딩 접근법은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책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걸 디스클레이머를 깔았어야 되는데 저희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진짜로 책이 네. 좋아서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NFM 라이브라는 브랜드에서 다루고 있는 어젠다랑 너무 네. 잘 결부되는 책이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게 되었고, 뭐 궁금하신 사항들은 이 책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전에 그 마지막으로 지금 캐피탈 엣지라는 뉴스레터를 운영하시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출판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셨어요. 이 제이크님의 지금 캐피탈 엣지 관련돼서 어떤 비전을 현재 가지고 계신가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레터를 운영하면서 이 미니멀리스트 이 접근법을 어느 정도 이제 머릿속에 이제 담고는 있어서, 사실 뭐 굉장한 이제 목표나 비전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뉴스레터를 시작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투자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한번 이제 나눠보자라는 아젠다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왕 할 거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컨셉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어떻게 보면 제가 투자 일을 계속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이제 인사이트를 나눈 이제 니즈가 있다라면은 이 캐피탈 엣지라고 하는 어떤 이제 뉴스레터가 제 한 명을 벗어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를 이제 벗어나서 성장하는
프로젝트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막연한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 뉴스레터 운영 또 비슷하게 해보셨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매주 이렇게 색다른 이제 인사이트를 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역할을 최대한 이제 할 수 있는 만큼은 이제 오랫동안 해보자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 테크 투자 계속 관심 있으시면은 캐피탈 엣지 뉴스레터도 꼭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뭐 지금 창업가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나 사실은 이 AI 때문에 바이브 코딩도 많이 퍼지고 있고 이 솔로프레너라는 개념들도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니멀리스트 창업가라는 게 사실 이게 뭐 그냥 단순히 어떤 그냥 트렌드에 맞춰서 썼다기보다는 저도 보면 볼수록 약간 좀 그 본질을 어디에다 둬야 되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시대를 막론하고 한 번쯤은 접해보시면 좋을 것 그리고 같다는 아까 이 생각이 책이 챗GPT 모먼트 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게 좀 기억에 남는데, 사실 AI 나온 이후로 대세가 된 이후로 그때는 맞는데 지금 틀린 게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약간 뭐 불멸의 진리까지 포장하긴 좀 거창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되게 쭉 이어가는 뭔가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전략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 확인해 보고 싶으시면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희가 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변화하는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게 무엇인가도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서 그런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캐피탈 엣지 에디터로 계시고 또 이번에 미니멀리스트 창업가 출판하신 제이크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제이크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회 감사합니다.